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관련한 수사, 이 부분을 팩트 체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각종 기사들이 막 난무하고,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 곧 소환해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어렵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근데 보도라는 것이 늘 정확하게 지금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와 있고 뭘 발견했다 이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제가 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핵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이제 딸하고 이혼했으니까 전 사위가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제렛이라는 항공사의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이 과연 제3자 뇌물죄냐 아니냐 이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8월 20일이니까 일주일 전쯤에 이제 전주지검이 소환 조사를 했고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죠. 아마 캥기는 게 있으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겠죠. 그 다음에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제 내일 모레 31일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마 조국 전 수석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거고요. 이제 만약에 둘을 다 조사하고 나면 이제 남은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과 관련해서는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문 부부가 그동안 계속 딸과 사위한테 생활비를 대주다가 2018년 7월에 이제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하고 거기서 봉급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생활비를 끊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생활비가 언제부터 갔고 언제부터 끊겼고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자, 이 생활비 부분이 결국은 이게 제3자 뇌물 아니냐. 그러니까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재인 사위를 취업시켜서 봉급을 주는 것이 사실상 문재인에 대한 뇌물이다. 요런 논리죠. 이게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아들 살해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 들여다본다는 거거든요. 자, 우선 혐의의 요지는 문재인이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거는 2018년 3월이고요. 그 4개월 뒤에 이상직이 문재인 사위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시킨 거고요. 4개월 뒤에.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1, 2년 뒤죠. 2020년 4월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이상직한테 공천을 주는 겁니다. 민주당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배지를 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 요 세 가지 사건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제3자 뇌물죄의 핵심입니다. 이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 자, 문재인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임명하면서 사위 취업을 청탁했고, 그러니까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은혜를 입어서 갖고 사위를 취업시켜줘야 되겠다. 취업시켜줘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딸과 사위한테 주는 매월 주는 생활비 이거를 경감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그러니까 또 문재인이 이상직한테 고맙네 그러면서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고, 요런 이 가설이 다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명확하게 입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부인할 텐데.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재인 사위인 이 서창호인가요? 이 서 씨가 항공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국내도 아니고 태국에 가서 항공사의 전무를 과연 할 수 있냐? 이거는 그야말로 장식품, 전무라는 직위는 장식품으로 준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심증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냥
자리만 거기에 있고 실질적으로 항공사 전무로서의 역할은 할 능력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이게 이제 검찰의 판단입니다. 요거는 뭐 쉽게 입증이 될 거고요. 왜냐면 타이스타젯에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 다른 직원들 한번 조사해 보면 뭐 그 사람들이야 지금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 조사는 사실은 오래 전에 그 고발이 들어와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요. 작년 11월부터 이제 중진공, 그 다음에 중진공 관할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를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소환하고, 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소환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 서 씨도 올 1, 2월에 3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서 씨는 그걸 모를 가능성도 있죠. 그냥 장인이 해준 거니까. 그 뭐 이상직 의원이 너 뭐 이거 장인이 이렇게 부탁해서 해준 거야 뭐 설명해 줬을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럴 수 있죠. 그 아직은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의자 신분은 조현옥 인사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죠. 현재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뭐 기초적인 조사는 다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윗선 이 결정 과정이 중요하겠죠. 근데 결정 과정도 사실은 아마 조현옥 수석 정도는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해 라고 하니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가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조현옥이 주재한 그 청와대 내부의 인사회의가 2017년 12월에 있었다는데 그 자리에 임종석 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이 참석을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이거거든요. 임종석을 상대로도 그걸 조사를 한 거죠. 그 자리에서 중진공 내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 자리가 비는데 그 자리는 이상직으로 해야 되겠어 라는 얘기를 임종석이 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임종석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했다는 사실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한테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사 이미 했을 겁니다. 근데 조현옥이 그걸 실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현재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조현옥 전 수석이 그 자리에 와서 임종석 실장이 중진공은 이미 자리가 정해졌다든지 누구로 아니면 이상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 나는 그냥 실무적으로 처리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거는 이미 그때 문재인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이제 문이 이상직을 그렇게 해주니까 이상직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사위를 취업시키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그렇게 진술을 했는지 이게 지금 불투명합니다. 아마 뭐 검찰이 계속해서 윗선을 부르는 걸 보면 조현옥 전 수석 진술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관련한 그 뭔가 입증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뒷단계의 수사로 계속 이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설을 말씀드렸죠. 그 가설을 검찰이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판례하고 유사하냐? 지금 검찰이 참고로 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 합니다. 뭐냐면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참모총장 시절에 STX라는 그 조선사가 있죠. 여기에 이제 해군 전투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수주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편의를 봐준다. 그런 조건으로 그 STX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장남이 요트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 요트 회사에 7억 7천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옥근이 STX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가 정옥근 아들한테 뇌물을 준 거죠. 제3자 뇌물이죠. 전형적인. 근데 여기에서 이걸로 이제 2017년 4월에 징역 4년이 확정이 됐는데 이때 대법원 판례가 이겁니다. 청탁 내용이 구체적인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옥근이 STX에 자 내가 이거 전투함 이거 건조해달라고 STX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내 아들한테 아들이 지금 요트에서 하고 있거든. 내 아들한테 얼마 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전투함을 그 STX에 발주를 하면서 내 아들이 요트에서 하고 있는데 편의 좀 봐주셔 라고 해서 뭐 돈을 얼마 줬다. 이 정도 뭐 편의를 봐주셔 정도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간접적인. 그러니까 살해를 하겠습니다. 뭐 STX가. 그러면 뭐 당연히 해야죠. 살해의 방법은 STX가 정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거든요. 그 묵시적 청탁이라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이게 정옥근 판례라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례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 사위 얘기를 안 했더라도 자 그와 유사한 정도의 묵시적 청탁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전주지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정옥근 판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입증해야 되겠죠. 그 묵시적 청탁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변에 정황을 모아야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게 된 배경. 근데 지금 임종석 입 다물고 조국 아마도 입 다물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이제 조현옥 그다음에 조현옥은 피의자로 지금 그 조사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주변 정황으로 봤을 때 묵시적 청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그게 지금 검찰이 그걸 확보했느냐 못했느냐 모르죠. 모릅니다. 어디에도 지금 보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수사를 계속 진척시키는 걸 보면 확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진짜 확보가 됐다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소환 조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닌가. 정옥근 판례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핵심. 근데 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했을 때 최서원 씨 수사했을 때도 그 삼성 측에다가 한 묵시적 청탁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적 청탁 부분이라는 게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묵시적이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적으로는 말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옥근 판례에는 그걸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판례를 지금 분석하면서 문재인 수사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문재인을 소환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국 임종석은 아마 입 다물고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조현옥 그다음에 그 주변 정황 이걸로 봤을 때 묵시적 청탁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진술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